안녕하세요. 상표 기출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특허 기출 강의는 저번 주에 종강을 했고 오늘부터 상표 기출 강의 하고요. 디보 기출 강의는 9월 아니면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시간표를 통해서 확정되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상표 기출 강의는 특허 기출 강의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데까지 풀 건데요. 페이지 수로 잡을 겁니다. 한 회차당 30페이지로 봐주시면 돼요. 예습하실 분들은 30페이지까지 읽어와 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 220몇 페이지가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30페이지씩. 오늘은 Non-Traditional Trademark하고 상표 상품 유사 판단까지 이게 첫 시간에 나왔던 첫 시간은 아니지. 하여튼 이 앞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표 기출 강의는 이 기출문제집과 이 서브집 핸드북을 같이 볼 거예요. 특허는 조문 특강이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서브집 핸드북을 봤었는데 상표하고 디자인 보호법은 조문 특강이란 걸 제가 따로 안 만들었어요. 특허처럼 그렇게 양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특허가 제일 어렵고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과목이어서 걔만 조문 특강을 만들었고 상표 디보는 조문 특강은 없는데 대신 이 서브집을 이 기출 강의에서 간단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다 보지는 않고요. 문제 풀면서 필요한 쟁점도 체크할 거예요. 특허하고 똑같아. 단권화가 디보는 기본서만 하시면 돼. 양이 적으니까 얼마 전에 기본 강의 종강했는데요. 근데 특허 상표는 조문 노트 판례 노트 가시는 거야. 그래서 방법 1 조문 노트 판례 노트, 방법 2 서브집 판례 노트. 특허 상표 둘 다. 상표도 서브집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계속 포스트잇 붙이는 거예요. 뭐 조문 표현 잘 안 외워지는 거 붙이고 매핑화 자료에 그림 필요한 거 있으면 붙이고 기출문제 지금 볼 거잖아. 거기 말도 안 되는 심사기준 문제들 있거든요. 그냥 외워야 되거든. 그거 붙이고 서버집으로 할 거면 조문 노트로 할 거면 조문 노트에 붙이고 기본서에 있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분들 저기 1회차, 2회차 정도는 PDF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하고 서버집. 근데 이번 주에 책이 나올 예정이어서요. 책이 나오면은 이 PDF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이거 왜 없냐라고 오해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 나오면 이제 제공되지 않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도 책 나올 때까지만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가자, 바로 가자. Non-Traditional Trademark. 오늘 진도 나갈 것들은 카톡방으로 드렸습니다. 오픈 카톡방, 뭐 각종 실명방, 그다음 뭐 저 카톡방들, 단체방 뭐.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에 대한 거. 이거 자주 나와. 이거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기능성 원리가 여기서 잠깐만 볼까요? 서브집 3페이지인데요. 기능성 파트입니다. 입체만으로 된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소리만으로 된 상표, 냄새만으로 된 상표. 입체, 색채, 소리, 냄새 쪽에서 기능성 쟁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입체적 모양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따가 체크할게. 상품의 효과와 관련된 거야. 그럼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상품의 포장지의 효과와 관련된 거야. 그것도 기능성이야. 그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내가 이따 할게. 상품의 기능과 관련된 입체야 기능성. 상품의 포장의 기능과 관련된 입체야 기능성. 상품의 기능과 관련된 색채야 기능성. 상품의 기능과 관련된 소리야 기능성. 상품의 냄새와 관련된 소리야 기능성. 이렇게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과 관련된 입체, 색채, 소리, 냄새면 그걸 기능성이라고 합니다. 기능성은 취지 문제도 나오거든요. 취지가 보호 대상이 특허 실용 실현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은 특허 실용 신안으로 보호받고 상품은 보호받는다는 소리고요. 자, 몇 개 보자. 여기 이거 아주 일반론.
이거 절대 틀린 질문 안 나와. 맞는 질문 나오니까 빨리만 읽으시면 돼. 상품,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와. 아야야야, 내가 저 레드선. 이거 잘 나와. 상품만이 아니고 상품 포장도 잘 체크해 주세요. 상품의 기능만이 아니고 상품의 포장의 기능까지 같이 고려합니다. 포장지까지 같이 와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 색채, 소리, 냄새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34조 21개 플러스 사망 외웠어요? 그거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 돼. 21개 플러스 사망. 21개 플러스 사망 중에서 15위반으로 거절됩니다. 15위반으로 거절돼요. 15위반으로. 여기요. 기술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게 효과요. 효과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정하는 특허 실용신안 요건을 구비했을 때 한해서 존속기간 범위 내에 있으면 특허 실용신안을 꼭 보호받을 수 있다가 상표는 무제한으로 10년 단위로 평생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적 효과는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무제한 한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특허급이면 20년 가져가는 거고 실용신안급이면 10년만 가져가는 거지 평생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이 식별력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 그게 그냥 알아도 누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 입체 상표나 색채 상표나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별력으로 거절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온 히스토리야. 식별력이 없으면 바로 0.1초 만에 거절. 보통 여기로 많이 죽었어. 근데 식별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야 너네 바로 등록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산이 있어 하면서 기능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가 거절 이유가 식별력하고 기능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많이 주된 거절 이유로 적용이 돼갖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문장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익숙하게만 적어주세요. 식별력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기능성에서 문제가 되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것은 식별력을 구비했어도요.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표권은 왜냐하면 특허나 실용신안과 다르게 그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갖고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기술적 효과는 정해진 기간만 가져가자라는 제도에 맞지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읽을 수 있지? 이거 자주 나와. 5개 지문 낼 게 없어갖고. 그 다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기출문제에 심사기준 말도 안 되는 표현들 나오고요. 내가 그거 해설은 해드릴게. 근데 바로 외우세요. 필요하면 단권아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상표하고 디자인은 월말 모의고사에서 심사기준 문구들 낼 겁니다. 그거 처음 봤어도 바로바로 그냥 외우세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상표기술 디보에 낼 게 없다 보니까 내서 그래요. 그렇게 심사기준 그렇게 좀 보완 좀 해주세요. 월말 모의고하고 기출문제에서 보는 것들 그냥 외워주세요. 자 이거 봐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기능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 가격에 영향을 줘서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이런 걸 기능성으로 본대요. 이거 그냥 읽으세요. 기술적 효과에서 본질적인 거, 이용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 품질이나 가격이 그 기술적 효과가 너무 좋았고 막 올라가. 이런 걸 기능성이라 한대. 이런 게 나온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푸시되 그냥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 심사관님은 기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4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래. 이게 왜 나온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익숙하게만 잡아주세요. 거기서 이따 볼 건데 기출 나온 게 이거야. 이게 나왔어. 상표 출원인이 신문 광고를 하면서 우리 제품은 이러한 입체적 형상, 이러한 색채, 이러한 소리, 이러한 냄새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 효과가 있다고 지가 광고지에 써놨어요. 지가 신문 광고지에. 그리고선 그거를 지가 상표 출원했어요. 바로 지 광고지를 근거로 심사관님이 야 네가 자백했어. 네가 광고지에 이렇게 생기면 기능성이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있으면 기능성이 때문에 너 기능성이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께서는 상표 출원된 입체, 색채, 소리,
냄새가 이 기술적 효과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의 기술적 효과, 상품의 포장의 기술적 효과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할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할 때 출원이 스스로 그런 기술적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한 이력이 있으면 그거 참고해서 야, 너 기능성 네가 자백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완전히 실무적이잖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그 입체적 형상, 등이라고 한 게 입체, 색채, 소리, 냄새 말하는 거야. 입체, 색채, 소리, 냄새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 있어. 그러면 그 기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에 이거 광고는 방금 했고요. 지가 자백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 같은 효과를 가진 대체 가능한 것이 존재하는지. 대체 가능한 것이 많다면 기능성에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 대체 가능한 것이 별로 없으면 기능성에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대체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참고를 합니다. 대체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 대체 가능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체 가능한 거를 만들 때는 100억이야. 못 만들잖아. 대체 가능한 게 있어도 경제성상 말이 안 돼. 그렇게 만들. 그건 대체 가능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 두 개 똑같은 소리야. 가볍게 읽고 넘어가. 아까 얘기했네요.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상품의 기능만 보는 게 아니고요. 포장의 기능까지도 봅니다. 포장의 기능과 연관돼서도 거절돼요. 상품의 기능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꾸 히스토리 이상 알아두라 했어. 식별력 얘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입체, 색채, 소리, 냄새가 식별력으로 거절된 이력이 많아서 식별력이 있다면 등록 가능할 큰 산을 넘은 건데 넘어서도 넌 다시 굴러떨어져 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식별력이 있더라도 기능성 없으면 안 된다. 식별력 없으면 기능성까지 가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요. 식별력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얘는 그거예요. 식별력이 있어도 기능성 따로 봐서 기능성에서 문제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소리야. 거절돼야 된다는 소리야. 좋아. 이렇게 기본적 개념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성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게 지가 자백한 거. 출원이 스스로 그러한 모양으로는 그 제품에 어떤 기술적 효과가 나온다고 자기가 자백했어. 광고했어. 그럼 심사관님이 이거 참고할 수가 있어요. 참고해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민법이나 특허에 쓰는 뭐뭐로 본다, 뭐뭐로 추정한다. 이것도 틀린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관념을 상표에 적용하잖아. 하나도 못 풀어. 하나도 못 푼다고. 이거 지금 뭐뭐로 본다 돼 있지. 뭐뭐로 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심사 참고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정도거든.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하나 그렇게 본다, 할 수 있다. 이것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 여러 번 봐야 돼. 그 특유 과목별로 경향이 있어. 교수님 출제 경향이. 참 지저분하지만 1차는 공부로 끝나면 안 돼. 문제 계속 풀어봐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특유의 경향까지 잡아야 되거든. 2번.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색은 아유 참 너무해. 이런 게 나온다니까. 요거 서브집 4페이지인데요. 얘는 색채와 관련된 기능성 심사기준 문구입니다. 심사기준 문구가 이것만 있다가 아니라 서브집에는 그래도 자주 빈출된 문구만 제가 발췌해 왔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아. 근데 자주 있는 것만 가져왔어.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맨날. 입체, 색채, 소리, 냄새는 식별력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라 하면서 끌고 가요.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능성이건 기능성 말고 다른 거대로 있으면 또 죽는 거지.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능성 있는 경우는 15 적용해서 거절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예시는 노란색은 경고 표시, 그리고 소화기의 빨간색은 잘 보이게. 이게 색채의 대표적 기능성 예시라고 심사위원회 써놓은 거예요. 이거 판례 아니야. 그래서 소화기의 빨간색으로 해서 상표 출원했어?
지정 상품이 소화기야? 상표 추론이 빨간색이야? 그거 기능성으로 좋을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야? 지정 상품이 소화기야? 상표 추론 빨간색 했어? 이거 일단은 식별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사 식별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능성으로 죽는다고요. 이 빨간색 상표 추론, 빨간색은. 빨간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웃겨. 소화기 빨간색 써야 되거든?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은 에메랄드색 있고 하얀색 있고 검정색 있거든? 그거 저 소방법 우리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방대원께서 검사 오세요. 그거 다 위반이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 화장실 있잖아. 우리의 이거 잠깐만 이거 공개 영상인가? 우리의 화장실 랜타워. 거기 빨간색 소화기 앞에 다 검은색 판넬로 가려놨어요. 그거 안 되거든. 소방법 위반이거든.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은 불났을 때 식별할 수 있도록 강렬한 색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가려놨잖아, 빨간색을. 그거 안 돼. 하여튼 그 소리예요. 불났을 때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을 하는 거여서 그것은 기능성입니다. 잘 보이는. 소화기의 잘 보이는 효과와 관련된 기능성이에요. 이거 심사 기준이라고. 이런 거 그냥 보이면 외우라고. 말도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이 본다가 우리 민법이나 특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야 이거 간주라고 어디서 한 적이 없잖아. 왜 간주야? 그렇게 풀면 하나도 못 풀어. 다음 3번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표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이거 많이 봐야 돼. 이렇게 하면 못 풀어. 상표가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출제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허 전문 교수님도 부족한데 상표 디자인 전문 교수님은 아예 없어요. 그나마 지식재산권 교수님은 다 특허를 하시는 분들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허 전문도 좀 부족하시긴 한데 어쨌건 상표 디보는 전문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는 없어서 출제를 항상 똑같은 분이 들어가신대. 다른 분이 출제할 분이 없어. 그래서 그분의 뉘앙스에 맞춰줘야 돼. 더더욱더 상표는 계속 기출 많이 봐야 돼. 그분이 자주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그분 스타일대로 풀어줘야 돼. 응? 상표에서 무슨 본다 이런 거 무시하고 그 스타일 있죠. 이거 봐봐. 이거 평상시처럼 못 풀어 도대체. 그분의 스타일을 인식하고 외워줘야 돼. 이게 나 아직도 국어상 모르겠는데 이게 틀렸어. 이거 맞는 소리잖아. 이게 틀렸다니까. 이게 왜 틀렸냐면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만이 아니고 상품 자체의 기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상품의 포장의 기능도 봐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나만 이상해? 나는 아무리 국어적으로 봐도 그게 이 의도의 문제인지 모르겠거든. 이 정도까지. 상표 유출 이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이 교수님께서는 상품 얘기 나오면 상품의 포장 생각하라고 출제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내가 알아서 친절하게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특허도 친절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있는데요. 상표 더 심합니다. 다시 봅니다.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냄새 적용되는 건 맞아요.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보는 것도 맞는데요.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상품의 포장이 기능적인 건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상품의 포장이 기능적인 건지도. 만약에 국어적으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저 분명하게 X였을 것 같은데 알아두세요. 내가 아까 서브집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다. 상표 기출에는 기능성 나올 때는 상품만 보지 않고 상품의 포장을 본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들어갔어요. 4번. 입체 상표에서 해당 기술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면 기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긴 질문 나왔어.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이런 게 심사 기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대체 형상이 존재하면 보통 기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 형상이 많이 존재하면 기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목적과 이용의 본질적인 것이랑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장 나왔어. 그냥 그 상품은
무조건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 대체 가능한 게 있어도 무조건 이런 게 있는 게 좋아. 뭐 그런 뉘앙스인데요. 잡아두세요 그냥.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 있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대체 가능한 형상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형상이 없으면 기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본질적이어서 무조건 필요해. 웬만하면 이거 바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필요해. 그런 경우라면 기능성 있는 것으로 보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심사 기준에서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체 가능한 형상으로 만들면 100억이 필요해. 경제성이 안 맞아. 그거하고도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형상을 만들려면 100억이나 필요하고 뭐가 거의 만들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 형상을 기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외워주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심사 기준 문구를 못 봤다 하더라도 3번에서 그냥 찍고 넘어갔어야 돼. 3번에서. 근데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목표 점수가 특허는 만점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데 상표나 디보에서는 제가 만점까지는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에서 풀기가 어려운 난이도가 좀 나와. 이렇게. 4번 했고 5번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335 2항이 특허나 상표나 다 좋은 번호 나올 수 있습니다. 유명한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335 2항이 사용의 한식별력입니다. 출원전 사용의 한식별력, 출원전 사용의 한식별력. 사용의 한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이면.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거면 기능성이요. 불가결한 거면 기능성입니다. 불가결한 거.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것이 기술적 효과에 불가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술적 효과에 불가결. 온라인 분들 포함해서 또 공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모든 과목이 필수긴 해. 문제풀이는 필수예요. 이론 수업만 듣고서는 시험장 못 갑니다.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들의 그 경향성도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에서는 안 되는 이런 심사 기준 같은 걸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필수예요. 상표, 매핑화 자료랑 조문 자료, 판례 자료 다 외웠어도요. 문제집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특허나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집도 외우셔야 돼요. 문제집 외운다는 건 지문하고 해설 외우란 소리예요. 해설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해설 중에서 심사 기준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뭐 단거나 표시나 이건 좀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거나 좀 해주시고요. 한번 쓱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조문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빠삭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조문은 더 자주 봤어야 돼요. 그리고 매핑화 자료 봤어도 조문이라고 돼 있는 건 익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가서 사안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번호까지 다 써놨어요. 필요하시면 번호 가서 이거 무슨 사안이었어? 무슨 브랜드 상표 사안이었지? 보고 오실 수 있게, 호환될 수 있게 다 써놨습니다. 조문노트, 판례노트, 매핑화 자료와 호환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서브지 좋으신 분들은 서브지까지 호환될 수 있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보세요, 같이.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질문 받았는데 같이 본다는 건 말이에요. 막 기출문제집만 보고 그 다음에 서브지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응? 회독 주기를 정해.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한 달 반에 하루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범위 안에서 답을 한 소리야. 이거 기출문제 보고 서브지 보고 답을 한 소리지 무슨 요거 하나 보고 다음에 이건 보고 그게 아니고. 2번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신이 약한 유형을 판단할 수 있게 써놨어요. 약한 건 더 공부하라 이거야.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이 있는데 사례형은 가불병이 기본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 가불병, 그 다음에 날짜. 이거 하나도 안 등장하잖아. 내가 심사 기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은 사례형이라고 해놨어요. 알아두세요. 심사 기준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사례형이라고 해놨어. 사례형하고 한 이유가 심사 기준 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야.
조문형이 약하신 분들은 매핑화 자료하고 조문 노트를 다시 외우시면 끝입니다. 판례형이 약하신 분들은 판례 노트 다시 한번 보시면 끝이에요. 사례형이 약하신 분들은 실제 사안과 플러스 심사기 좀 보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나눠놨어요. 이번 가자. 소리 냄새 상표. 이거 좀 잠깐 써보지 보고 갈까? 서브지 4페이지입니다. 소리 냄새 상표. 서브지 4페이지. 출원서에 소리 상표라고 유형 체크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실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상표 JPG 파일 제출 못해요. 소리는 JPG 없잖아요. 그 견본은 제출할 게 없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JPG 파일 제출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non-traditional 나오면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이거 우리 매핑화 자료에도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트레디셔널 트레이드마크는 상표 근본 JPG 파일 내고요. 당신의 상표가 무슨 소리인지 설명 좀 할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나는 실무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임의입니다. 난 안 써요. 쓰고 싶으면 쓰고. 임의야. 시각적 표현 첨부 자료 같은 거 없습니다. 이게 일반 상표. 일반 변리 사건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non-traditional, 일반적이지 않은 거. 문자, 기호, 도형이 아닌 거. 문자, 기호, 도형. 보통 문시는 문자, 기호, 도형을 하거든. 문자, 기호, 도형 말고 희한한 것들. 입체. 얘 JPG 파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얘 이거 자주 나옵니다. 얘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JPG 파일 보고 알아서 심사관님이 뭐구나 알 수 있어요. 뭐구나 알아서 남의 거 서치해갖고 야 이거 남의 거하고 비슷해. 달라. 알아서 볼 수 있어요. 설명 안 해줘도 알아서 JPG 파일 볼 수 있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JPG 파일만으로 시각적으로 심사관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 상표는 뭐뭐이 특징입니다를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이미. 다음 시각적 표현 첨부 자료 필요 없고요. 색채만은 이거 뭔 색깔입니다. 좀 써줘야 돼요. 이 빨간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미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색채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좀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남의 거 색깔 이거 텔레비에 검정색하고 책상에 갈색하고 이거하고 비교해갖고 같은지 다른지 심사관님이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각적만으로는 심사관님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설명 좀 해줘야 돼요. 얘 필수입니다. 이거 외워 필수. 필수 외워. JPG 내고요. 필수 내야 됩니다. 시각적 표현 필요 없고요. 홀로그램이요. JPG 내고요. 필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면 무슨 느낌이 있습니다. 알고 보세요. 심사관님 설명해 줘야 돼요. 홀로그램. 동작이요.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비가 춤추면서 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갑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영상 파일 내요. 나비 춤추면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영상 파일 같이 냅니다. 그 다음 소리하고 냄새는 JPG를 낼 수가 없어요. JPG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줘야 돼요. 시각적 표현이라고 말로 써줘야 돼요. 소리하고 냄새는요. 우리 심사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특허상표 디자인도 탁상행정이라고 하고 탁상행정 무조건 문서 원칙입니다. 문서 원칙이에요. 문서 와야 돼. 말화, 말. 언어 아니면 도면 와야 돼. 문서화. 문서화 해줘야 돼. 문서화. 문서화 필수.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냄새입니다. 무슨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리 파일 내고 냄새 견본 쓰고. 그리고 여기에 악보 같은 거 써주고. 악보 써주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갖고. 위치 상표 견본 내고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아디다스 건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 옷에서 옆구덩이부터 여기까지 3색 선이 내 겁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디보 종강해갖고 이거 익숙하다. 위치 상표할 때는 디보에서 부분 디자인 하듯이 전체적인 옷을 점점점점으로 해줘야 돼요. 옷의 형상을 점점점점으로 해주고요. 부분 디자인한테 그렇게 하잖아. 점점점점 해주고 내 거를 실선으로 표현해줘요. 부분 디자인한테 그렇게 하잖아. 내 거 실선을 표현해주고 그거를 상표 설명에 써줘야 돼요. 점점점점은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 겨드랑이부터 써있는 삼색 실선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거고 이 삼색 실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하려고 점점점점 옷에 외형을 한 거지 옷 모양 바뀌어도 다 내 거다!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메뉴 나와. 이거. 여기요. 소리는요. 상표 근본 없습니다. JPG 없어요. 대신 시각적 표현 내줘야 됩니다. 시각적 표현 내줘야 돼요. 문서화를 해줘야 됩니다. 문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어서 문서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 시각적 표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상표 설명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동영상 파일도 냅니다. 동영상 파일. 소위 파일 제출합니다. 동영상 파일 제출합니다. 자, 이게 출원 절차예요. 출원 절차. 트레디셔널 트레이드마크는 출원서 쓰고 상표 견본만 첨부하면 되는데 넌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는 출원서 쓰고 상표 견본 첨부하는 거 좀 다른 특례 규정들이 있어요. 그거 싹 우리 매핑화에서는 수업할 때는 이거 출원 절차할 때도 살짝 정리하고 했었습니다. 이거 앞에서 아까 한 거야. 견본은 없어. 설명은 필수야. 시각적 표현 필수고 소리 파일 내야 되고요. 앞부는 선택이라는데 앞부는 웬만하면 다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 입체, 색채, 소리, 냄새는 식별력으로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아서요. 식별력 얘기들이 항상 그냥 그 기본값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실무에서는 보통 심사위원들께서는 식별력 없다라고 해석해버리시기 때문에 출원 전 사유형 식별력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 색채, 소리, 냄새는 사유형 식별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유형 식별력. 사유형 식별력 참고해서 심사 많이 하고 있다. 이 심사 실무 얘기야. 한번 보시면 돼요. 기능성, 이런 식별력 큰 산을 지나갔어도 기능성이 있어 문제되면 거절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 두 개만 거절이고 보는 건 아니야. 다른 것도 다 거절이고 봐. 특히 이거 유사 여부 거절이고 보는 거야. 이게 변리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 선출원 상표하고 유사 여부가 3, 4조이랑 7호하고 35조. 3, 4조이랑 7호하고 35조. 선출원 상표하고 유사 여부. 선사용 상표하고 유사 여부 뭐 9, 15, 11호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선사용 상표하고 유사 여부. 그 유사 여부를 심사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심사위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사 여부 심사할 때 우리 특허청은 탁상이 원칙이야. 탁상. 문서가 원칙이야. 그래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본다. 탁상 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거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소리 상표는 솔직히 MP3 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행정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문서예요. 시각으로 보이는, 이걸 시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각으로 보이는 책과 도면만이에요. 책과 도면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도면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리나 냄새 상표도 시각적인 게 아니잖아. 소리는 청각이고 냄새는 후각이잖아. 시각적인 게 아니잖아. 하지만 시각적인 걸로 탁상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이 시각적 표현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소리 파일이나 악보 열쇠 앞으로 참고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소리 파일 등은 참고 자료다. 이렇게 하고 있어. 얘가 시험 좀 많이 나오더라고. 소리 파일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해서 X로 나오던데 솔직히 소리 파일 듣는 거 맞거든? 좀 이상한 지문 같은데 이 심사기준 문구 때문에 자꾸 틀린 걸로 나오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시각적 표현입니다. 탁상행정이어서 그렇습니다. 탁상행정. 심사관님 막 MP3 꽂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눈으로 컴퓨터만 봐야 돼. 눈으로 컴퓨터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지 변경이라고 이거 봐. 이거 매핑화 자료에 있어요. 그 보정 범위. 내가 여기다가 필기해 드릴게. 여기 이렇게 보정하면 요지 변경이 아닌 걸로 보는데요. 지정 상품 감축. 오기 정정. 불명료한 기재 성명. 이 감잘명이거든. 이 잘못된 기재. 성명 이게 명확하거든. 감잘명. 주로 상표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상품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지정상품 감축은요. 하나의 출원의 지정상품은 뭐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썼다고 봐.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중에 1번만 거절료가 나왔어요. 거절료 나온 것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축이에요. 거절료 나온 것만 지워버리는 게 감축이고, 오기정정이나 불명료한 기재 명확한은 실무적으로요.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명칭 안 쓰면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회사에서 핵심 제품으로 출시했다고 하면서 나온 게 여성 Y존 테스트기입니다. Y존 테스트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제품이래. 근데 특허청에 써 있는 예시 명칭에는 Y존 테스트기가 없어요. 근데 회사가 너무 중요한 거래. 그 내가 명칭 바꾸려고 했는데 회사가 그거 잘못하시는 거래. 변리사님 그 기계 아니래. 그래 내가 그냥 Y존 테스트기라고 출원해드렸거든. 심사관님 바로 좀 나한테 거절을 때렸어. 실무에서는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명칭 아니면은 거절을 떼는 그 가능성이 많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써놓은 명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게 불명령 기재 명확하나 오기정정을 얘기해요. 나는 거부할 거야. 나는 의견서 낼 거야. 그 고객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타협하면 안 돼. 고객 말 들어줘야 고객이 좋아하거든. 의견서 아직 못 썼어. 심사님 살려주세요. 할 거야. 근데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꿀 것을 요 보정이라 그래. 거절료 있는 거 삭제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거, 이거 다 요지 변경 아니에요. 그다음 상표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상표는 부기적 부분 삭제만 되는데요. 부기적 부분이라는 게 보통 뭐 식별력이 없는 부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부분. 근데 웬만하면 삭제하면 안 돼. 웬만하면 삭제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나?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파일을 줬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지워갖고 이렇게 추론해야 돼. 문자만으로. 근데 내가 시킨 애가 이렇게 추론해 놓은 거야. 거기 내용 박스 왜 들었어? 지우겠습니다. 이게 부기적 부분 삭제 정도야. 상표에 내용 박스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사위원한테. 고객이 준 파일 수정을 안 하고 잘못 들어간 내용 박스 지워줬어. 이런 걸 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라고 합니다. 식별력 없는 부분 삭제를 얘기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가 상표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 기타에 또 가. 얘 지금 칸이 없다. 일로 와. 이 기타는 시행규칙 33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표 설명 거치는 거요. 상표 설명 수정하는 것은 봐주고 있습니다. 상표 설명 수정하는 건 봐주고 있어요. 상표 설명. 이거 상표 설명 수정한 건 봐주고 있습니다. 상표 설명.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빼고요.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 냄새 견본이나 소리 상표를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건 또 봐주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길게 왔는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내놨더라고.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었던 쟁점이 특허청에서는 탁상 심사가 원칙이어서 눈에 보이는 언어와 그림만으로 한다. 언어와 그림만으로 심사한다.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는 눈에 보이는 언어와 그림이 아니고 소리는 귀에 들리는 청각, 냄새는 코에 맞는 후각이 중요한 건데 심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탁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와 냄새를 시각적 표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시각적 표현을 제일 중요시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냄새 견본과 소리 상표가 잘못 내줬잖아. 시각적 표현하고 안 맞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로 시각적 표현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 특허청이 그러질 않아. 우리 특허청은 탁상이 중요해서 얘가 왕이야.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가 왕이야. 얘가 왕.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냄새 견본이나 소리 상표 mp3 파일 있지? 이거 수정도 가능하대. 이거 수정이 요지 변경이 아니래.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 바꾼 거 상표 바꾼 거 아니야. 이걸 바꾸는 게 요지 변경이 아니래. 그 정도로 시각적 표현을 중요시해. 또 가. 유사 여부 판단할 때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솔직히 이게 맞는 거잖아. 이건 그냥 참고 자료.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이 뉘앙스 문제가 나와. 이 뉘앙스 문제. 다시 가겠습니다. 소리하고 냄새는 아무리 나는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그 밀봉 패키지 내거든요. 냄새 패키지랑 소리 mp3 파일. 이게 상표의 본질이 맞는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그거를 본질로 보질 않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탁상 원칙이기 때문에 말과 도면을 더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각적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에서는 견본은 없고요. 상표 설명 내고 시각적 표현 내고 소리 파일이나 냄새 견본 내는데요. 얘가 왕이야. 얘가 왕이어서 얘 수정해도 요지 변경 아니고 얘 수정해도 요지 변경이 아니야. 그만큼 얘가 왕이에요. 얘가 왕이다 보니까 모든 걸 할 때 얘를 왕으로 두고 판단을 합니다. 유사여부 판단할 때도 얘를 왕으로 두고요. 뭐 보정범위 판단할 때도 얘를 왕으로 두고요. 모든 게 얘가 왕이다. 그 컨셉과 같아요.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시행규칙 323조는 이렇게 점점점 다는 걸 이렇게 할게. 자 이제 됐어. 거의 다 했어. 여기 보정범위 바로 밑에 있네.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이 왕이어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소리 파일 바꾸는 게 가능해. 이게 요지 변경이 아니래. 냄새는 소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안 볼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소리 냄새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아. 이제 보자. 문제 보자. 안타깝게 이런 심사기 좀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게 좀 나와서 얘네들 추가적으로 좀 더 외워주세요. 2번 마찬가지야. 내가 사례라고 한 건 가불병 등장하지도 않는데 심사기준 문제에서 사례라고 한 거고 이렇게 표현한 것만 약한 분들은 그냥 이 심사기준 몇 개 문구만 외우면 돼요. 월말모구하고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을 거야. 월말모구에도 좀 넣어놓을 거야. 단순 암기해 주시면 돼. 그럼 문제되지 않아.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이걸로 되나? 이런 특성이라는 게 이게 기술 효과거든?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가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거든.
병뚜껑 따는 소리는 이거 기능성이야. 딸 때 어쩔 수 없이 그 효과가 그렇게 나. 근데 효과가 막 멋있어. 그 기술적 효과야. 그 두뽕이잖아, 두뽕. 라이터. 타이어의 고무향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냄새는 이거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능성만으로 된 거는 거절됩니다. 아, 참고로 기능성이 플러스 뭘 했으면 그건 등록이 돼요. 기능성만으로 해서 안 되는 거야. 만 잘 체크하고. 요런 게 심사 기준에 예시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 외울 건 좀 아니라고 봐. 공부 효율성에 있어서. 그래서 요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병뚜껑 따는 소리나 고무향 같은 거는 기능성일 수밖에 없구나가 상식적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저거 색채 상표에서 소화기의 빨간색 이런 게 심사기준 예시인데 그거 말고 더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강의하는 건 좀 아니잖아. 그거 말고 있는 예시들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다 심사기준 예시야. 판례가 아니라고. 2번 소리 냄새 상표 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좋은 문장은 아닌데 입체, 색채, 소리, 냄새는 잘 식별력을 안 줘요. 그거 그냥 흔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식별력을 잘 안 줍니다. 그냥 뉘앙스만 잡아주세요. 뉘앙스만. 상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식별력 인정받는 게 거의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뭐 하여야만 한다 급은 아닌데 특허처럼 무슨 하여야 한다, 본다 이것까지 챙기면 상표 하나도 못 풀어요. 그 뉘앙스 좀 적어주세요. 정확한 표현은 소리 냄새 상표의 경우는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향 식별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 무슨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상표의 뉘앙스로 적어주세요. 이거 맞는지 못 나왔어. 제가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오답 정리하실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안 좋은 문제는 안 좋다라고 써놨어요. 이거 다 써놨거든. 다소 불명료하다.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 다음 3번. 소리 냄새 상표에 있어서 선등록 상표 이거 뭐야? 이거 34조이랑 7호. 선출원 상표면 35조, 선출원 등록까지 된 상표면 34조이랑 7호. 34조이랑 7호, 35조, 34조이랑 7호, 35조. 상표는 희한하게 선출원주의가 조문이 두 개가 돼 있죠. 35조, 34조, 7호. 이거 34조이랑 7호야. 그거와 동일 유사 판단은 끝났어. 유사 판단은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소리 파일 냄새 견본이 아니고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유 판단.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고뉘앙스. 시각적 표현이 왕이고요. 소리 mp3 파일과 냄새의 견본은 참고용으로 들어가. 참고용. 시각적 표현이 왕이고 그걸 참고해서 오케이 비슷한지 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4번 심사관님께서는 요즘엔 상표도 처분 없이 문제 나오거든. 옛날 특허만 이랬는데 요즘엔 상표 디보도 이런 게 나오거든. 체크 좀 해주세요. 심사관님은 하면 거주를 통지, 거주 결정, 등록 결정 이런 것만 되는 거지. 심사관님은 거주 결정 일단 처분해 주시면 맞다. 심사와 관련된 거니까. 물 들었어. 옛날엔 특허만 그랬는데 이게 못된 거죠. 물 들었어요 친구한테. 지금 상표 디보도 이러고 있더라고. 주원해 주시면 됐고요. 소리 냄새 상표가 시각적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안 돼.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 안 내면 안 돼. 상표법 2조 1항 1호에 따른 상표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거절 결정하여야 된다가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디 있어 그거.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심사 기준이거든. 그냥 알아만 둬.
시각적 표현은 필수예요. 어디 갔어? 필수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소리나 냄새 상표가 시각적 표현을 안 내잖아요? 반려예요. 내가 분명히 특허에서 반려사유 거절을 구는다 그랬잖아. 엉망진창이야, 상표는. 이거 반려사유인데 깜빡하고 반려 못했잖아? 나중에 거절을 시키겠대. 엉망진창이야. 이 엉망진창 심사기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세요. 시각적 표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 내면 추론서 반려될 수 있어요. 근데 특허청 직원분께서 깜빡하고 일을 못해갖고 반려를 안 시키고 넘어가서 심사관님이 거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엉망진창 심사 기준을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상표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상표가. 적어주세요. 심사관님께서는 시각적 표현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 요구하고 있습니다. 5번! 소리 냄새는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 파일과 냄새 견본을 기준으로 요지는 게 아니야!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시각적 표현이. 그래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소리 파일이나 냄새 견본까지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다만 내가 이것도 좀 불명료하다고 써놨어요. 그게 요지 변경 여부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소리나 냄새 파일을 참고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참고해서. 그래서 아예 저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한 표현이 나와서 제가 불명료하다고 썼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그러면 정답 찾기는 좀 쉬울 수는 있어. 정답 찾기는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 자, 여기 2개나 나왔으니까 정리하세요. 그럼 또 나오실 거야.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도, 그 다음에 뭐 얘도 그냥 할까? 얘도 할까? 그냥 같이? 이게 다 똑같이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우리는 탁상 심사기 때문에 책상에서 책 보고만 심사해야 돼. 책상에서 책 보고만. mp3 파일 들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냄새 맡고 있을 수가 없어. 책 보고만 해. 책 보고만. 그걸 탁상 행정이라고 해. 탁상 행정. 탁상 심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이 왕이야. 소리나 냄새는 청각과 후각과 관련된 거지만 어쩔 수가 없어. 탁상 행정. 시각적 표현이 왕입니다. 왕이 뭐지? 이건가? 시각적 표현이 왕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2번 문제는 1번, 2번은 0점을 초반에 넘어가 줬어야 됐고요. 그 5번은 정답 찍고 그냥 가버렸어야 돼. 4번 같은 거 어색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기본서에 다 있을 거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심사기준 문제여서 강의 시간에 이런 걸 강조할 수는 없어요. 메인스트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잘 본 분들은 맞췄겠지만 안 된 분들도 시각적 표현이 왕이다라는 걸로 5번 정답 찍고 넘어가 버렸어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50회여서 양반이지 40 몇 회로 가면 상표 돈 안 잡혀요. 무슨 논문 문제 내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똑같은 분이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가끔 한두 개씩 그런 난잡한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거는 명확할로 정답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갑시다. 위치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는 어차피 낼 게 이 정도밖에 없어. 똑같이 나올 거야. 아디다스 판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양한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만 외우세요. 문제은행급으로 다 나왔어요. 서브지 잠깐 볼까? (6페이지입니다) 위치상표 6페이지. 상표 유형은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표시를 하고요. 이거 실무적인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실무적인 겁니다. 오늘 표시를 하고요. 상표 견본은 5장 이하로 JPG 파일 제출합니다. 5장 이하로.
상표 원본에서 점선으로 상표 전체의 형상을 나타낸 다음에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실선으로 표현을 해서 마치 디자인에서 부분 디자인 추론하듯이 그렇게 해요. 실제 사건은 이랬습니다. 이건 뭐 1.3선이었나? 하여튼 1.3선이건 뭐 점선이건 전체적인 형상을 1.3선이나 점선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실선으로 해줍니다. 이 점선이나 1.3선을 표현해주는 이유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런 걸로 5장 이하. 이거 이제 한 장밖에 안 내도 되는데 이런 걸로 5장이야. 그 왜 5장까지 갔냐면 이거 디보하고 비슷하게 내다 보니까 디보는 보통 7도면 내거든. 7도면. 그래서 여러 장 내려면 내라는 소리예요. 디보는 7장까지 내니까 7도면.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편면도, 저면도 내잖아. 거기다가 사시도라고 옆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 내고 그렇게 7장까지 내는데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5가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 소리였어요. 네, 한 장만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상표 설명 써줘야 됩니다. 아까 상표 설명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다 외웠어. 상표 설명 안 필요한 거는 트레디셔널 트레이드마크하고 입체 상표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 심사관님. 근데 이건 설명 좀 해줘야 돼. 이 겨드랑이부터 어디까지 다 위치를 설명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점선은 뭐다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돼요. 실선이 내 거다 이 설명 좀 해줘야 됩니다. 상표 설명 내야 되는데요. 상표 설명에다가 어느 위치인지를 좀 잘 좀 설명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요. 상표 설명 내야 됩니다. 이거 안 내면 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방식에서 문제를 안 삼고 깜빡하고 넘어갔으면 거절시킵니다. 이게 아까 그거 비슷하거든. 방식에서 원래 문제는 했어야 되는데 안 내고 넘어가면 깜빡하면 심사위원님이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게 실무예요. 실무. 말도 안 되죠. 전자적 기록 매체는 필수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내라는데 필요 없습니다. 견본과 설명까지만 내면 돼요. 견본과 설명까지만. 견본과 설명까지만. 이쪽 친구들, 넌 트레디셔널 이쪽 친구들은 다 식별력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상 식별력 먼저 치고 갑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도 그냥 일반적으로 쳐요. 만약에 저희 기능과 관련됐으면 안 된다라고 그냥 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아디다스 팔레 문구 그대로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상표 1번.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거기는 하지만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외워주세요. 이게 맨날 나오니까. 위치상표는 위치가 요부예요. 요부. 요부가 그 식별력 있는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식별력 있는 부분을 요부라고요. 위치 상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위치 자체도 요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위치 자체도 요부 중에 하나가 돼요. 위치 자체도 요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위치 상표라고 했고요. 요 겨드랑이부터 여기 이 위치 자체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 자체가 정면이냐 겨드랑이냐 이거부터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상표라고 합니다. 위치상표에서는 지정 상품의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가 요구여서 이거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점선이나 이런 걸로 해주고 위치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견본에도 잘 보이게 해줘야 되고요. 상표 설명 꼭 넣어줘야 돼요. 상표 설명에다가 이 위치다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정 상품의 형상을 점선으로라도 해줘야 돼요. 삼선 아디다스만 해놓으면 안 돼. 옷 자체도 써줘야 돼.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인 수요자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이게 사용한 식별력까지 입증해야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를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4번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삼색선
삼색선 자체는 너무 흔해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출원전 사용행 식별력을 받았으면 등록할 수 있다가 3번하고 4번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죠. 비슷한 뉘앙스. 5번 위치상표랑 기호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여기까지가 이제 삼색선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는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 삼색선이 여기도 아니고 딱 여기 겨드랑이. 거기 이렇게 다 종합된 게 위치상표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색선만이 위치상표의 요보가 아니고요. 삼색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느 위치에. 삼색선이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서 식별할 수 있게 된 표장을 위치상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위치 자체도 중요해서 그 위치까지 고려해서 남하고 유사 판단도 하고요. 이렇게 한다. 여유롭게 관련 거. 자, 됐습니다. 얘 보면 이거 다 똑같은 소리야. 위치상표랑 위치도 중요하다 이 소리야. 위치상표랑 위치도 중요하다. 그 도형, 삼색선이라는 도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 그 다음에 얘하고 엇비슷한 소리야. 얘하고 엇비슷한 소리야. 보통 이런 위치상표는 막 문자가 써있진 않거든. 문자 써있으면 바로 그냥 출처 표시고 식별력이 인정되겠지. 근데 그냥 단순한 선이잖아, 삼색선. 그래서 그냥 디자인 아니야? 아니면 야, 그거 그냥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식별력이 있어? 디자인적 요소여도 아디다스 제품하고 남의 제품 구분이 안 되고요. 식별력이 없어도 아디다스 제품인지 남의 제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 안 되면 거절되는 거예요. 구별 안 되면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 다 비슷하게 그 아디다스 회사만이 거다. 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사용한 식별력을 입증해야지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얘네들은 그냥 출원하면 좀 어려울 것이고 출원 전에 제품 출시부터 먼저 해놨어야 될 거다. 제품 출시하고 잘 팔린 다음에 출원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출원하면 등록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위치상표였습니다. 그러시면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리적 표시 갈게요. 지리적 표시 어려워요. 지리적 표시 시험 문제 나오면 막 갖다 버린 분들이 있거든. 상표가 지리적 표시하고 마드리드 갖다 버리는 분들 많은데 운 좋게 둘 다 그 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솔직히 지리적 표시하고 마드리드가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위험해. 뭐라도 외울 거 좀 외워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